지난 수업 시간에 이제 같이 풀어보려고 했던 문제가 77번이거든요. 77번. 77번부터 먼저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46쪽에 실력업에 있는 두 문제도 해보고요. 그 외에도 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으면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약간 이제 숙제해서 찍어서 올려준 걸 보니까 조금 어려워하는 느낌이 이제 와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하면서 나갈 건데, 사실 우리가 고등수학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안 풀 수는 없어요. 안 만날 수는 없어.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잖아. 시험에 나올 건데.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잘 헤쳐나가야 되겠죠. 자, 77번부터 보겠습니다. 77번은 일단 문제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읽어보는 게 이제 포인트지. 슬기야, 요강 끓여잖아. 일로 와. 책상에 이름 써줄까봐. 여기 앉을 때 훨씬 열심히 하니까. 너를 위해서. 일로 오세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표현이 이해가 돼야 돼. 이 표현이. 자, 우진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면 P, O, X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식인지 느낌이 와요? 이 모양을 잘 봐봐. PNX라는 식은 어떤 식이냐면 여러 개의 괄호를 곱해 놓은 식이잖아. 그치?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곱한 거냐면 X 빼기 1부터 해가지고 1, 2, 3, 4 해가지고 X 빼기 N까지 괄호를 곱해라. 이게 PNX라는 식을 만드는 방식이야. 그럼 만약에 우진이한테 POX를 만들어라. 그랬으면 N 값이 5가 된 거죠. 그러면 우진이는 몇 개의 괄호를 곱해야 될까요? 5개의 괄호를 곱하는 거야. 무조건 첫 번째 괄호는 X 빼기 1인 거고요. 그 뒤로는 순서대로 가면서 어디서 끝나는 거야? 맞아. X 빼기 5까지. 그치?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X 빼기 4, X 빼기 5 여기까지 곱하세요. 이게 POX인 거예요. 그러면 얘담아 P3X는 뭘까요? 그죠? 3개 괄호를 곱한 거죠?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요렇게 3개 괄호를 곱한 게 P3X예요. 맞지? 그러면 당연히 예슬아 P2X는 뭐예요? 그렇지. 2개의 괄호를 곱한 게 P2X인 거고. 그럼 슬기야 P1X는 뭘까요? 요거 하나만 딱 있으면 이게 P1X인 거야. 그치? 이거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지 이 문제를 시작을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무슨 표현일까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한번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반복해서 읽어봐야 돼요. 반복해서. 그래서 이게 이 식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파악을 한 다음에, 자, 요건 예를 들어 쓴 거니까 얘는 지우고,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 문제에 메인식을 써볼게요. 요거 자, 이 식을 놓고 보면 지금 그러니까 여기 P1X 요 자리에다가는 X 빼기 1 요거 넣으란 얘기고, 그치? P2X 요거 자리에다가는 얘를 집어넣으란 얘기고, P3X 요거 자리에다가는 이걸 집어넣으세요 이런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쫙 한번 써보면요. 2x-3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 x 빼기 1 플러스 c x 빼기 1 x 빼기 2 플러스 d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이렇게 써지는 거지. 그치? 이런 식이 우리의 메인식이다. 자, 그럼 연우야 이게 지금 항등식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당연히 어떤 숫자를 대입해 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전개하기는 좀 그렇지. 대입해 볼 건데 얼마를 대입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처음에 1이 베스트지. 그치? 1 1 집어넣으면 얘도 없어져 얘도 없어져 얘도 없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x에다 1을 넣어볼 거예요. x에 1 집어넣으면 좌변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치? 좌변이 마이너스 1. 자, 는 한 다음에 요 a는 그대로 쓸 거고 그 뒤에 이것들은 다 사라졌죠. 그쵸? 이 세 덩어리는 다 날아간 거니까 a는 그냥 마이너스 1 하면 끝입니다. 1 대입했을 때는. 그러면 예원아, 그러면 x자리에 두 번째로는 뭐 넣어볼까 이제? 2 넣어봅시다. 그죠? 2 넣으면은 적어도 두 덩어리는 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x자리에 2를 넣었어요. 2 넣었더니 좌변이 얼마 돼요? 1 되고, 자 여기 a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뒤에 다 날라갔고, 근데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럼 b 값 나왔네. b 값 얼마? 2가 되겠네. 그지? b 값 2. 자, 그 다음에 x자리에 그러면 3 넣어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들죠? 3 넣으면은 자 마지막 덩어리 날릴 수 있으니까 x자리에 3 넣었어. 그럼 우진아, 좌변이 뭐가 돼요? 27은 a 플러스, 자 여기 x자리에 3 들어갔으니까 2b 플러스, 자 여기도 x자리에 3 들어가면은 2c 이렇게 되겠네. 그지? 맞죠? 자, 그런데 우리는 a 값이 마이너스 1인 걸 알고 있고요. b 값이 2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c가 얼마 나와오지나? 요게 4죠. 여기 마이너스 1이죠. 합치면 3이죠. 3이 넘어갔죠. 24죠. C는 12. 그치? 자, 그래서 A, B, C까지 쭉쭉쭉 찾았어. 근데 이제 D를 찾아야 되잖아. 슬기야. 슬기가 D를 찾는다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우리 A도 알고 B도 알고 C도 알아요. 딱 D만 찾으면 끝이야.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모르는 게 하나 남았잖아.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해도 나와요. 그렇지 않니? 뭐 4를 대입해도 D 나올 거고, 그치? 0을 대입해도 D 나올 거예요. 뭘 대입해도 D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냥 내가 계산하기 제일 편한 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뭐 넣을까요? 0 넣읍시다. 0 넣어가지고 풀면 D값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 D값은요, 이 D라는 값은요, 대입하지 않고도 얼마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봐봐. 좌변이 3차식이고요. 우변도 3차식입니다. 근데 얘들아, 좌변의 최고차 항의 계수가 얼마죠? 그러니까 3차식. 3차식이니까 x 세제곱이 최고차잖아. x 세제곱의 계수가 얼마죠? 8이죠, 8. 그러면 우변에서도 최고차 항의 계수는 8이어야 되겠지. 근데 보면 이 앞에 부분은 지금 3차항이 아예 없잖아. 3차항 다 없죠? 3차항은 유일하게 여기만 있어요. 요거 전개했을 때만 3차항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세 개의 괄호를 전개하면은 x 세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거기에 d가 딱 달라붙어 있는 이런 모양이잖아. 근데 그게 좌변에 8x 세제곱이랑 동일해야 돼. 계산 안 해봐도 d값은 몇이다? 8이다. 그치? 최고차항만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d값을 해결하면 좀 더 좋겠네. 그러면 a, b, c, d가 모두 나왔으니까 a 빼기 b 3이죠. a 빼기 b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c 빼기 d 하면 얼마지? 4인가요? 그죠? 그래서 둘이 더해라. 그러면 답은 1 이렇게 풀 수 있겠지. 그러니까 뒤의 과정보다는 사실은 처음에 이걸 보고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표현들이 중학교 때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이렇게 이해하는 게 포인트. 자, 이게 77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46쪽에 82번 보겠습니다. 82번. 자, 82번 문제는 여러분 그 숙제하다가 RPM 23쪽인가?
RPM 23쪽에 제일 오른쪽 줄 있잖아요. 거기에 막 별표 쫙쫙쫙쫙쫙 해놓은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 이 82번 문제를 잘 들어야 돼. 그 23쪽에 오른쪽 줄에 있는 문제들이 요 유형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푸느냐 하면 방법만 알면 쉬워요. 이거. 자, 이렇게 생긴 등식에서 얘가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러니까 세 글자로 항등식이야. 그러면 나는 이 식의 x자리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볼 수 있잖아. 그러면 x자리에 어떤 숫자를 넣어야 이런 모양의 값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서 단골로 x자리에다가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대입해야 하는 값이 정해져 있거든요. 가장 많이 대입하는 거는 1. 두 번째로 많이 대입하는 것은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알아요. 왜 그걸 대입해야 답을 찾을 수 있는지. 보세요. 이 식에다가 x자리에 1 대입한다고 생각해봐. 우리 민채가 아주 격하게 공감했는데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민채야? 좌변이? 일이죠 1. 그리고 우변의 모양이 어떻게 돼요? 음. 이렇게 순서대로 쭉쭉쭉쭉쭉 그냥 더하는 거지. 이렇게, 그치? 감기 걸렸어요? 모르겠어? 목소리가 상당히 지금 걸쭉한데 지금? 자, 그래서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좀 쉬운 문제는 그냥 이거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냥 답은 1이 되는 거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얘를 물어봤잖아. 얘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의 값을 찾기 위해서 하나씩 이렇게 건너뛰어서 더한 거, 얘의 값을 찾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까지 대입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 슬기야, 그럼 좌변이 뭐가 되죠? 마이너스 3을, 그치, 마이너스 3을 세제곱하는 거니까 좌변이 마이너스 27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변이 어떻게 생겨요? 우변.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그치? 그러니까 풀마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겠지. 그럼 슬기야, 마지막에 얘는 부호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겠죠? 규칙을 보는 거죠, 규칙. 그래서 2의 부호가 플러스였잖아. 그러면 6의 부호도 플러스가 되겠죠. 짝수가 붙어있는 애들은 플러스구나. 이렇게 파악하면 되니까. 자, 그럼 이렇게 나온 두 줄의 식을 우진아, 이제 어떻게 하면 저걸로 갈 수 있을까? 그쵸. 이 두 식을 이렇게 더해버리면 됩니다. 문제에서 무엇을 질문했느냐에 따라서 더해야 될 때도 있고 뺄셈을 해야 될 때도 있죠. 지금 이 문제는 덧셈을 하면 되는 거지. 왜냐하면 덧셈을 해야 문제에서 물어본 얘네들이 살아남으니까. 그죠? 그래서 더해보면 마이너스 26은 하고 이런 것들이 지워진단 말이죠. 이렇게 홀수 번째 번호를 갖고 있는 애들이 다 지워져. 그리고 짝수 번호를 갖고 있는 애들은 두 개씩 되죠. 그죠? 그래서 이괄호 A0, A2, A4, A6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연우야, 답은 얼마구나? 그렇지. 2로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13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요 비슷한 패턴으로 여러분 RPM 23쪽에 오른쪽 줄 문제도 다 푸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하면 돼요. 자, 이게 82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8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84번. 자, 84번은 x의 n제곱 괄호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그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식을 쓰게 될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나머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식을 쓰게 될 텐데, 자, 이렇게 딱 쓰고 나면 예원아,
이 식에다가 어떤 행동을 해보고 싶어요? 3을 딱 대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민채야 그런 생각 들어? 3을 대입하면 이제 QX를 몰라도 우리한테 정보를 하나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식에다 3을 대입할 겁니다. 자, 여기다가 x자리에 3을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좌변은 3의 n제곱 괄호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되고요. 우변은 그냥 0 되죠. 그죠? 3 넣으면 다 사라져. 그럼 이것은 이거는 0이 될 수 없는 모양이니까 이 괄호가 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이 괄호가 0이면 b가 마이너스 3a 플러스 9하고 같아요 라는 걸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죠? b가 마이너스 3a 플러스 9하고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다시 원래 식에 b자리에 민채야 얼마를? 넣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조금 곱인데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이 괄호가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ax 빼기 3a 플러스 9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플러스 9가 아니잖아. 마이너스 9죠? 큰일 날 뻔했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빨간 식에다가 B자리에다 얘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괄호가. 이 초록색 박스가 이렇게 되는데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중학교 때 인수분해를 배웠잖아요. 그죠? 인수분해. 물론 이제 공통수학에서도 뒤쪽에서 다시 한번 나오지만 중학교 때 배웠던 인수분해를 통해서도 우리가 요거 지금 인수분해 할 수 있거든요. 혹시 우리 예슬이 할 수 있겠니? 혹시 중학교 때 그거 기억나요? 항이 4개짜리 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 기억이 안 나요? 슬기 기억나요? 항 4개짜리. 뭐라고요? 안 나는 것 같아요? 예원이 기억나요? 항 4개짜리? 곱해서 뭐가 되는 거? ax 마이너스 아니 이거 맞아 ax 마이너스 3a 있잖아. 얘네 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a로 묶을 수 있죠. 자, 항이 4개짜리 식을 만났을 때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둘씩 나눠가지고 얘네 둘이 묶고 얘네 둘이 묶고 전체 공통인수 묶고 이렇게 둘둘로 나눠서 인수분해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는 항이 4개짜리를 3개 하나로 쪼개가지고 이 3개가 만나서 완전 제곱식이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얘는 둘둘 묶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원이 말이 맞아요. 얘네 둘은 a로 묶으면 x-3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맨 앞에랑 맨 끝에 있는 거 있잖아. 얘네 둘은 무슨 공식이 가능해? 합차 공식이 가능해. 그래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합차 공식이 돼가지고 이런 모양인 거예요 지금. 그럼 연우야 지금 2개의 덩어리가 있는데 2개의 덩어리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식이 누구예요? x-3이잖아. 그럼 x-3을 앞으로 묶을 수 있죠. 그죠? 그럼 x-3을 앞으로 묶으면 남는 게 뭐예요? 여기선 x 플러스 3이 남았고 여기선 a가 남았으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치? 맞죠? 그래서 요 초록 박스가 요걸로 변신을 할 수 있다. 요렇게 초록 박스가 요걸로 변신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x의 n제곱이 있고요. 초록 박스가 x-3, x 플러스 3 플러스 a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우변은 그대로 우변은 요거 그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바꿨었을 때 아까랑 달라진 점이 뭘까요? 우진아 아까랑 뭐가 달라졌어 이제? 뭘 할 수 있게 됐지? 우리가 여기서 x-3이라는 인수를 하나 만들어냈잖아요.
그 x-3이라는 인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지? 그럼 봐봐. 자, 좌변에서 x-3을 맨 앞으로 이렇게 꺼낸 다음에 나머지 것들만 이렇게 한번 쓰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서도요. 자, 우변도 지금 우진아 두 덩어리잖아. 두 덩어리인데 두 덩어리에 공통적으로 이 x-3이라는 인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걸로 또 묶을 수 있잖아. 그럼 이 x-3을 맨 앞으로 묶어주고 나면 여기 뭐라고 써질까? x-3 qx 의 n제곱. 잘했습니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양쪽에서 똑같이 x-3을 묶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럼 뭐가 좋아지냐면 x-3, x-3 하나 떼고서 비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식하고 이 식이 똑같은 거야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민치야, 여기다가 다시 한번 무슨 행동을 하면 될까요? 이제 이것도 다시 한번 항등식인 거니까 이 식에다가 다시 한번 3을 넣는 거죠. 그럼 또 qx 날아가잖아. 그치? 그래서 자, 이 빨간 네모 박스 친 식에다가 x자리에 3을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좌변이 3의 n제곱 괄호 x에 3 들어갔으니까 6 플러스 a 이렇게 되고요. 우변은 x에 3 들어가면 이거 qx 날아가고 얘만 남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담아,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은 이 괄호가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지. 그럼 a는 몇이에요? 얼마요? 마이너스 5. 그치, a는 마이너스 5.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이거 b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하고 같아요 그랬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치? 여기다가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b는 6 되겠습니다. 그러면 a, b를 찾으세요 그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30 이렇게. 그쵸?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 x-3이라는 인수를 묶어내는 거가 그걸 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 자, 그래서 내 기준에 제일 어려웠다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을 지금 풀었고요. 나머지 또 문제 중에 여기 45, 46쪽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니? 78번이요? 79번이요? 알았어. 자, 78번부터 보시면 이거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요 유사한 문제를 한번 풀어봤죠? 이게 자,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런 말이 들어갔잖아. 그치, 유진아? 원래 이런 말이 들어가면 우리 k에 관한 뭘로 보죠? 세 글자. 그래, 이런 말이 들어가면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는 건데, 근데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합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을 근으로 가집니다 그랬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근이라는 건 누구 값일까요? x 값인 거야. 이거 x에 대한 방정식이거든. 그래서 1을 근으로 가집니다라고 하는 것은 x자리에다가 1을 넣어라 이런 말이 되는 거고, 앞뒤를 바꿔 생각하면 x에 1을 넣으면 그때부터는 이 식이 k에 대한 뭐가 됩니다? 항등식이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제일 먼저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그 식은 이제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에 집어넣으면 1 플러스 k 2p 마이너스 3 마이너스 p 이거 괄호 풀까?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2 플러스 q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우진아 주인공을 누구로 봐야 돼 이제? k로 봐야 돼. 아니, k가 없어졌네. k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p제곱 k 플러스 2k 이렇게 되는 게 맞겠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주인공을 k로 볼 거니까 k가 붙어있는 이거 세 개는 같이 묶어야 되겠죠. 그죠? 얘네 셋은 같이 묶어. 그러면
마이너스 p제곱이 있고요. 플러스 2p가 있고요. 마이너스 1k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k가 없는 부분들 어떻게 돼요? 요거하고 요거만 남았잖아. 그치? q 플러스 3. 여러분 이거 q라고 쓴 거예요. q. 가끔 g라고 그러던데 g는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q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면 약간 그 숫자랑 헷갈리잖아. 그래서 q를 이렇게 뒤로 돌려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이 부분도 0이 되면서 동시에 이 부분도 0이 돼야 된다. 그럼 나왔지, 요진아? 요거 p값 얼마? 딱 봐도 이거 마이너스를 묶으면 무슨 식이야 이거? 완전 제곱식이잖아. p-1의 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p값 얼마예요? 1. q값은 마이너스 3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둘이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채 79번이라 그랬니? 네. 79번. 자, 79번 같은 경우에는 저 분수가 x, y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도록 한다 그랬잖아. 민채야, 항상 똑같은 값을 갖는 숫자를 보통 우리가 상수라고 불러요. 상수. 그러니까 이 분수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요. 그러면 이 분수는 k 이렇게 잡는 게 제일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수를 k라고 하는 거야. 변하지 않는 어떤 숫자. 그래서 걔를 k라고 잡아주고, 그럼 이거를 k라고 잡는 순간부터는, 자, 요 순간부터는 이게 x, y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등호가 성립한다 이 말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는 얘가 이제 x, y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는 k를 붙이는 순간 이 식은 x, y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 근데 이게 분수꼴로 써있으면 우리가 풀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러면 분수꼴을 벗어나자. 그래서 양변에 어떻게 할래요? 분모를 곱해버리는 거지. 분수꼴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럼 4x 플러스 ay 플러스 b가 되고 k 괄호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식이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라고요? 내가 언제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어? x, y에 대한. x, y의 값에 관계없이 이게 늘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 넘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분배했을 때 kx 플러스 ky 마이너스 k 이렇게 전개될 거잖아. 이거하고 좌변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이 식이 x랑 y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라는 건 이 상태에서 좌우변이 쌍둥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그냥 보이잖아. 얘가 누구야? k야. 그지? 얘가 누구야? k야. 그쵸? 얘가 누구야? 마이너스 k야.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둘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k 값이 4란 얘기잖아. 그럼 k 값이 4면은 이렇게 둘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a 값도 뭐예요? 4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둘도 같아야 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k가 b죠?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a는 4고 b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네. 자, 또 연습 문제에서 어려운 거 있었나요? 자, 없으시면은 뒤로 넘어가서 혹시 그러면 우리가 숙제가 50쪽까지였는데 50쪽까지 문제 풀다가 막히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갔다 오세요. 50쪽까지 질문 없나요? 자, 그러면 51쪽부터 나갈 건데 나가기 전에 이 질문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나머지 정리를 배웠잖아.
나머지 정리를 배웠다면 이걸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예담이부터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뭘까, 예담아? 그렇죠. f1 이렇게 대답하는 거였지, 그치? 자, 그러면 우진이 f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뭘까? 어이, 좋아요. 마이너스 2f 마이너스 2다. 이 앞에 있는 식의 모양이 조금 복잡해지더라도 우리는 항상 이 모양은 살려주면서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넣어주면 된다 그랬지, 그치? 그쵸?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치? 자, 민채 x제곱 g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뭘까? 그쵸. 9 곱하기 G4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똑같아. 모양이 바뀌더라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슬기 x 플러스 1 f2x를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뭘까? 그쵸. 2f2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맞죠? 자, 그 다음에 예원이 fx 곱하기 g2x를 ax 아니 2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뭘까? f2분의 1 곱하기 g1 잘했습니다. 그쵸? 요런 식으로 연어 할 수 있죠? 물어봐줘 하나? 알았어요. 자, 좀 이따가 문제 풀다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런 것들이 고민하지 않고 바로 그냥 이걸로 나눈 나머지 그럼 바로바로 딱딱딱딱 튀어나와줘야 돼. 이게 나머지 정리죠. 그럼 얘를 이용해서 이제 51쪽에 있는 문제를 볼 건데요. 자, 51쪽에 다항식 fx를 x 플러스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1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연우야, 이걸 딱 읽으면서 우리는 뭐라고 메모해야 될까? f-4는 11입니다. 맞아. 이렇게만 딱 써놓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담아 fx를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다. 이건 뭐라고 메모해 놓을까요? f3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예슬이 fx를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이제 이 상황이 우리가 써야 되는 메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메인식은 이렇게 써야 되겠지. fx를 얘로 나누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예슬아 뭐 곱하고? qx 곱하고 그리고 뒤에 나머지가 붙어야 되겠지. 나머지를 all이라고 쓸까요? all x라고 쓸까요? 왜요? 어떨 때는 all이라고 쓰고 어떨 때는 all x라고 쓸까요? 우리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눗셈을 했지? 이걸로 나눈 거니까 2차로 나눈 거지? 그러면은 예슬아 2차식으로 나눴으면 나머지는 몇 차식이죠? 1차식이죠. 그러니까 1차식이니까 all x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를 그냥 요렇게 쓸 때는 언제냐면 나눗셈 자체를 1차식으로 나눗셈을 했을 때 있잖아. 1차식으로 나눗셈을 하면은 나머지가 뭐가 나와? 0은 아니고 숫자가 나오죠. 상수항이 나오지. 그러니까 상수항으로 나머지가 나올 때는 그냥 all 이렇게 쓰는 것이 뭔가 더 맞는 거고요. 2차나 3차나 이런 걸로 나눴으면 나머지도 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all x 이렇게 쓰는 거지. 자, 그러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얘가 1차식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1차식의 모양으로 쓸 거예요. 1차식을 나타내는 일반형이 뭘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ax 플러스 b 이렇게 잡는 것이 이제 메인식을 완성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슬기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 가지를 바로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요거잖아, 그치?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야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는 거지. x자리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었을 때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요 메인식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4 한 번 집어넣어주고 x자리에 3 한 번 집어넣어주고 이게 할 일인 거죠. 그쵸? 그럼 해봐 슬기야. x자리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좌변은 f 마이너스 4죠. 그리고 우변에서 얘가 뭐가 되니까? 얘가 0이 되니까 얘가 뒤에 붙어있는 애들 싹 다 같이 데리고 0으로 가버리는 거죠. 사라지겠지 이렇게가. 그치? 그럼 이것만 남아있는데 여기에 x자리 얼마 들어갔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4a 플러스 b 되겠네. 얘가 얼마인 걸 우리는 알아. 그렇지. f-4가 11이니까 얘가 11입니다. 이렇게 한 줄 써주고. 자, 그 다음에 연우 x에다 3 넣을게요. 그러면 좌변 f3이죠. 자, 그리고 역시 또 이놈이 0 되니까 다 같이 0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 3 들어가니까 뭐라고 써야 돼? 3a 플러스 b. 그것이 얼마다? 그쵸? 아까 메모해놨죠? f3이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러면 식 두 개 나왔으니까 연립하면 되겠네. 민채야, 둘이 어떻게 할까? 뺍시다. 빼면은 뭐 돼요? 좌변이? 는? a는? 그렇지. 어저께 뭐 막 소리 질렀어? 아, 뭐 했어 어제? 학교에서 빗발리볼 해가지고 뭘 했다고요? 빗발리볼 빗발리볼이 뭐예요? 그 반대항전 그냥 큰 볼로 배구처럼 하는 경기. 아, 근데 그걸 목으로 했어요? 응원했어요. 응원 진짜 열심히 했나 보다. 그냥 목이 잠긴 게 아니라 목이 쉰 거구나. 그래. 질문을 최소화할게요. 자, a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b는 3이네, 그지? 이렇게. 그러면 a 값, b 값이 이렇게 나왔으면 우진아, 이 문제의 답은 뭐야 그럼? 그렇지. 우리는 지금 나머지를 찾고 있는 건데 그 나머지를 ax 플러스 b로 잡았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a, b가 이렇게 나왔다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나머지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1차식의 형태로 써주면 되겠죠. 이게 1번 답이고요. 자, 그 밑에 있는 2번도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문제를 읽으면서 메모를 좀 합시다. 우리 예슬이 f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다. 뭐라고 써놓을까? 화장실을 보내면 안 돼. 자, fx를 x-1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그치, f1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이 문제를 읽으면서도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러면 f2는 얼마다? 3이다. 그치, 그냥 이렇게 써놓는 게 간편하잖아. 그 다음 것도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요거다. 그러면 그렇지. 자, 이렇게 두 개는 메모만 해놓고요. 자, 요 부분이 이제 이 문제의 메인식이죠. 요 다항식을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었을 때, 자, 그래서 메인이 되는 식을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기 fx, 얘를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눴다 그랬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 있고요. 그리고 나눴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목 해주시고 더하기 나머지 해줄 건데, 이번에도 우진아 우리는 나머지가 몇 차식이라는 걸 알아? 그쵸. 2차로 나눗셈을 했으니 1차식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요 나머지 all x는 ax 플러스 b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도 아까 한 것처럼 우리는 x자리에 2하고 마이너스 2를 뭐 해보면 돼요? 대입해보면 되지, 그치? 대입해보면 돼. 그래서 x에다가 2부터 넣어봅시다. 2 집어넣으면 얘다 아마 좌변이 어떻게 돼? 뭐라고요? 3F2 이렇게 되죠. 그죠? 3F2가 됩니다. 그리고 요 x제곱 빼기 4가 0 될 거 아니야. 그지 얘다마. 그러면 뒤에 qx까지 같이 데리고 0 되겠죠. 맞죠? 그럼 여기다가만 2 집어넣으면 되니까 어떻게 돼? 그렇지. 그리고 3F2라는 것은 그 값이 얼마일까요? 우리는 F2가 3인 걸 이미 알잖아. 그치? 그럼 3F2는 얼마인가? 9인 거죠. 9. 그래서 2A 플러스 B가 곧 9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도 넣을 거죠. X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 얘들아 여기가 뭐가 돼요? 7 그지? 7F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우변에서는 요거는 여전히 0 되겠죠. 0 되겠고 여기에 마이너스 2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 그렇지. 근데 F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맞죠? 자 그럼 또 A, B에 대한 식 두 개 나왔으니까 계산하시면 됩니다. 더하면 되겠네. 더하면 B가 1 나오겠네요. B가 1이고요. B가 1이면 A는 4 나오나? 이렇게. 그치? 그럼 슬기야 마지막 답은 뭐라고 쓰자? 맞습니다. 나머지를 찾는 거니까 4x 플러스 1 여기까지 딱 써주면 정답이 되겠죠. 그치? 이게 나머지 정리고 요 페이지에 있는 이런 유형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나머지 정리 다 넣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92번 하나만 풀어볼게요. 92번 식을 쓸 때 하다가 중간에 헷갈리지 않도록 항상 전체 식을 다 쓰면서 메인이 되는 식 한 줄을 딱 써놓고서 그걸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수하지 말고 92번 풀어봐. 이런 문제들을 잘 소화를 해내야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가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92번 잘 보세요. 일단 읽으면서 메모해야 될 거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9다. 그래서 f1은 9요 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5다. 그랬으니까 f-3은 5입니다. 쓰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간략하게 메모만 딱 해주면 되는 거고, 메인식이 뭐냐? 메인식은 fx를 얘로 나누었더니 몫이 x제곱 플러스 2입니다. 이 상황을 쓰는 게 이제 메인식인 거지. 그래서 우진아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fx는 우진아 지금 fx를 뭘로 나눴어? 그걸로 나눴더니 몫이 뭐야? 그리고 나머지가 뭐 있겠죠? 그러니까 fx는 뭐라고 써야 돼? 그쵸. 몫을 곱해주고 그리고 그쵸. 나머지 rx. 근데 우리는 이 rx가 몇 차식인지 알아. 몇 차식이죠? 1차식. 그래서 얘를 ax 플러스 b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렇게 두 가지니까 x에다 1 쫙 마이너스 3 쫙 넣어봐야 되겠지. 그럼 x에다 1 쫙 넣어요. 1 쫙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얘 얼마 될까? 0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 해놓으면 더 좋겠지. 0 돼요. 그럼 다 같이 이렇게 0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한테 자 f1은 얘한테 1 넣은 거니까 뭐라고 써야 돼? 는 몇이다? f1이 몇이었는데? 9다. 그치? 자, 그 다음에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 넣었어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3은 한 다음에 역시 또 얘가 0 되니까
요렇게 0 될 거고. 자, 여기만 남아요. 뭐가 돼 그럼? 는 5. 그래서 이거 연립방정식 풀면은 A가 이제 1 나오고 B가 8 나와요. 자, 그럼 A가 1 나오고 B가 8 나왔다라는 것은 RX 우리가 궁금했던 이 나머지 RX가 X 플러스 8입니다 라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아빠네들도 보니까 많이 실수한 게 뭐냐면 여기까지 잘 찾은 다음에 마지막에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거는 민채야 뭘 구하라는 말이지? 마이너스. 그치, f-1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다가만 마이너스 1 집어넣어가지고 답을 7이에요 쓴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거는 f-1이 아니죠. 그거는 r-1이죠. 그죠? 자, f-1이란 fx가 이 식 전체를 얘기하는 fx인 거기 때문에 f-1을 찾으려면 이 식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여기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f-1은 자 첫 번째 괄호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인가? 그죠? 마이너스 4 곱하기 자 두 번째 괄호는 3 그리고 뒤에 이제 요 rx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는 거니까 7 되는 거지. 그치? 여기다 뒤에다 플러스 7 이렇게 계산해서 답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풀면서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내 눈앞에 식이 정확하게 써져 있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정확한 식을 계속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정확한 상황을 나타내는 한 줄의 식 그게 되게 중요해. 계속 내가 메인식이 이거야 메인식이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메인이 되는 요 식을 정확하게 써놓고 여기서 출발해서 푸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정확하게 식을 쓰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최대한 그 선생님이 이렇게 화면에다가 나름대로는 이쁘게 써주려고 되게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이렇게 따라서 표기하는 거를 자꾸 따라하려고 해보세요. 그치? 그래야 우리가 좀 복잡한 문제에서도 구조가 파악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3차식으로 나오는 거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나머지 정리해서 약간 이제 고비가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가르쳐본 바에 의하면 이 똑같은 문제를 막 3번, 4번, 5번 풀어줘도 그래도 이해를 끝까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근데 처음에 한번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이해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연습을 해서 자기 걸로 소화시키는 데까지 가야 돼. 오늘은 일단 이해하는 게 목표예요. 봐봐. 자, 3차식으로 나눈다는 거. 먼저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만약에 뭐 58이라는 숫자가 있어. 58이라는 숫자를요. 우리가 뭐 44 더하기 14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치?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 58을 11로 나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58을 11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죠? 나머지 얼마죠? 3이죠. 그죠? 58을 11로 나누면 몫이 5고 나머지가 3이잖아. 나머지가 3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 58이라는 숫자를 임의로 이제 두 숫자로 쪼개봤어요. 그랬을 때 앞에 있는 숫자하고 앞에 있는 숫자 44, 뒤에 있는 숫자 14 이렇게 둘로 쪼개봤어.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58을 11로 나눈 나머지가 3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 58을 이렇게 두 덩어리로 쪼갰을 때 앞에 있는 덩어리는 11의 뭐죠? 배수죠? 44는? 그러면 얘는 11로 나눴을 때 어떻게 돼? 그죠? 나누어 떨어지죠. 11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럼 이 58을 11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고 말했던 이 3이라는 나머지는
이 44라는 숫자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3이라는 나머지는 누구한테서부터 나온 나머지다라고 봐도 괜찮아? 14의 나머지라고 봐도 괜찮아. 그래서 실제로 14라는 숫자를 11로 나누면 나머지가 어떻게 돼요? 나머지가 3 나오죠. 그쵸?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 유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값을, 여기서 이제 식으로 바뀌겠죠? 어떤 식을 두 개의 덩어리로 쪼갰어. 두 개의 덩어리로 쪼갰는데 그 두 개의 덩어리 중에 한 덩어리는 이미 11의 배수야. 그러면 얘는 11로 나눈 나머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얘를 11로 나눈 나머지가 곧 뒤에 있는 덩어리를 11로 나눈 나머지랑 동일하다. 그치? 자, 일단 요거를 좀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7번 문제를 보면 완전 집중해야 돼. 여러분의 두뇌를 풀 가동시키세요.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 플러스 2라 그랬죠. 요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요. 읽고. 조금 이따 활용을 할 거야. 그 다음에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다. 이건 메모할 수 있지. 그치? 이거 슬기야 뭐라고 메모할까? f-1은 3이다. 자, 이렇게 써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메인이 되는 식입니다. fx를 이렇게 생긴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요게 메인 식이에요. 요거를 한 줄 쓰겠습니다. fx는 x-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 그리고 이걸로 나눴으니까 연우야 뭘 곱하고? qx를 곱하고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을까? 나머지 rx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rx가 몇 차식이게? 2차식입니다. 그쵸? 왜냐면 지금은 3차식으로 나눗셈을 한 거니까 나머지는 2차식이겠죠. 그럼 이 2차식을 우리는 뭐라고 잡아놔야 돼요? 그렇지. 2차식의 일반형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일단 잡자. 자,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가 두 덩어리로 볼 거예요.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봐봐. 이제 앞서서 숫자로 설명했던 개념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fx라는 이 다항식이 초록색 덩어리 플러스 빨간색 덩어리 이렇게 두 덩어리의 합으로 구성이 된 거야. 근데 문제에서 맨 첫 줄에 말한 거 있잖아.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그랬죠. 근데 이 x-1의 제곱이라는 이 식이 앞에 초록색 덩어리에는 그대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초록색 덩어리는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어떻게 되는 덩어리야? 나누어 떨어지는 거야. 나머지가 나와 안 나와? 나머지가 안 나와. 마치 아까 전에 44는 1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죠. 그죠? 그런 느낌처럼 얘는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덩어리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말한 나머지 3x 플러스 2라는 나머지하고 이 초록 박스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머지가 안 나와 얘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3x 플러스 2라는 나머지는 다 누구한테서 나온 나머지야? 빨강한테서 나온 나머지야. 그치? 요거 얘기하려고 저 옆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지? 자, 이 초록색 박스는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애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이 3x 플러스 2라는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서 나온 나머지인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빨간 박스에 있는 이 rx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r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게 민채야 뭐다?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한 이 나머지 자체가 빨강에서부터 나온 나머지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3x 플러스 2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말고 목도 알아요. rx라는 식을 예로 나눴을 때의 몫이 뭘까요?
예원 RX를 우리가 아까 이렇게 잡아놨잖아. 몇 차식이죠? 2차식이죠. 2차식을 이것도 2차식이잖아.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은 어떤 모양일까? 상수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이 RX를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나눴으니까 이걸 RX로 잡았으니까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은 뭐라고 표현하면 적절할까? 봐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이렇게 해가지고 얘로 나누는 거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나눗셈을 할 때 여기다 우리 뭐라고 쓸 거예요? 그쵸. 나눗셈 할 때는 무조건 최고차가 기준이니까 얘를 얘로 나눈다 그러면 여기다가 A하고 이게 몫인 거잖아 그냥. 그래서 RX를 얘로 나눈 몫은 A입니다. 그죠? 거의 다 왔어 이제. 다 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부분들을 잘 보면 이 RX를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RX는 우진아 이걸로 나누었죠. RX를 이걸로 나눴죠. 나눴더니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지. 그럼 RX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 맞아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봐봐. 이렇게 쓸 수 있어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처음에 RX를 그냥 이렇게 잡았죠. 이렇게 잡아버리면 우리가 찾아야 될 문자가 몇 개예요? A도 찾아야 되고 B도 찾아야 되고 C도 찾아야 돼. 세 개나 찾아야 돼. 근데 이 단계를 거쳐서 똑같은 RX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이거는 이제 몇 개의 문자만 찾으면 끝나요? 한 개만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A 한 개만. 그치? 그래서 이 RX를 이렇게 바꾸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해. 이 단계를 거쳐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RX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한 것처럼 문자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조건 하나만 있으면 풀리는 거예요. 그 하나의 조건은 뭐겠어? 요거. 그쵸? 요거 아직 안 썼죠? 요거. 요 조건 하나를 여기다가 쫙 대입을 해주면 이 A가 나오면서 RX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자, 집어넣을게요. 우리 아까 메모해 놨던 요 F-1, 3입니다를 활용하겠습니다. 이 전체 식에다가 X 자리에 -1을 집어넣을게요. X 자리에 -1을 대입하자. 그럼 좌변은 F-1. 자, 그럼 이번에도 초록 박스는 얼마 돼요?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0이잖아. 초록 박스 날려버리고, 자, 빨간 박스만 남았는데 우리가 빨간 박스에 있는 RX를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치? 그쵸? 그럼 여기다가 곧 -1 집어넣어라 이런 말인 거지. 그치? 여기다가 -1 집어넣어요. -1 집어넣으면은 4A 하고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것의 값이 얼마입니다? 3입니다. 그럼 얘가 3이니까 A가 얼마고? 1이고. 그치? A가 1이고. 자, A가 1이면 우리가 궁금했던 RX가 완성된 거죠. 자, A가 1이니까 여기다 1 넣었어. 그럼 쫙 전개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치? 쫙 전개했다 생각해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이게 RX의 값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3차식으로 나눌 때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요거를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자. 밑에 94번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고 요 단계에서 뭐 숫자만 바꿔서 식만 바꿔서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잘 안되면 위에 써져 있는 걸 그냥 똑같이 따라서 써보세요. 해보자. 94번. 이게 보통 한번 설명해 줬을 때 바로 따라가지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잘하네. 봐봐. fx를 지금 x제곱 플러스 1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거고요. 그때 나머지가 있을 텐데, 자, 아까랑 똑같은 거를 조금 빠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rx가 2차식이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잡을 수 있고, 그러면 또 요렇게가 초록 박스, 요렇게가 빨간 박스인데,
자, 어차피 초록 박스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에서 말한 이 나머지, 이 x 플러스 1이라는 나머지는 다 요놈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다. 그래서 이 빨간 박스를, 이 r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자,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하고 동일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몫이 얼마인가도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이번에도 몫은 얘를 얘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몫은 a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all x를 더 간단한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rx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 x-1로 나눈 나머지가 4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f1은 4 이렇게 메모해 놨을 거니까 얘를 여기다 적용해 주면 되는 거죠. 전체 식에다가. 그래서 x에다가 1을 쫙 집어넣어 주면 f1은, 자, 초록 박스는 날라갔고요. 빨간 박스 여기다가 1 넣는 거지. 여기다가 1 넣는 거니까 2a 플러스 2가 되고요. 그 값이 4가 돼서 a는 1입니다. 그럼 민치야, rx가 어떻게 생겨요 결국은? 이게 상수항 합쳐가지고, 그치? 자, 요게 rx. 요게 완성되면 끝난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r-2를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4 이렇게 되는 거, 그죠? 기대 이상이야. 잘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개념 원리에서는 51, 52 여기만 풀어오시면 되겠고, RPM에서도 24, 25 여기만 풀어오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RPM에서 그 19쪽에 RPM 19쪽에 110번 문제인가? 요 문제가 2층에서 다 소화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오늘 수업 시간에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내가 요거 풀이해준 거 보내줄게요. 단톡방에 보내줄게요. 한 문제만 딱 들을 수 있게 보내줄 테니까 요거 들어보시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들어보시고요. 영상으로 요거는 마무리하고 오늘은 요렇게만 숙제를 내고요. 오늘 낸 숙제는 내일 밤까지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죠? 오늘 낸 숙제는 내일 밤까지. 그래서 일요일날 밤까지 12시라고 하니까 약간 12시 넘어가지고 숙제하는 친구들도 있잖아. 그래서 그냥 내일 밤에 자기 전까지만 올리기. 괜찮죠? 괜찮죠? 연아, 그리고 앞에 그 안 한 것도 화요일 날은 다 누적해서 검사 맡아야 돼. 알았죠? 인증샷 올릴 때는 오늘 것만 올리더라도 도장 찍을 때는 다음 주에 화요일 것까지 다 화요일 날 다 맞는 거예요. 좋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